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세스코 시험분석센터의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할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과 경력직 모두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하고요. 경력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에서 2018년도 PSM팀 안전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포항이고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PSM 업무 경력,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갖춘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2018년도 고객감동센터 경력사원을 모집 중인데요.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증권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당사 인사부로 메일 접수로 해야 되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1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호 금속 주식회사에서 2018년 기획심사팀과 회계팀의 직원을 채용 중입니다. 기획심사팀의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경력직이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회계팀의 경우는 신입 포함 경력 3년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팀 모두 관련 학과 전공자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잘 활용하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 스타트업. 오늘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말 많이 더웠죠. 한 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사실은 제가 주말 내내 그냥 네. 집에만 에어컨 틀고 그게 최고죠.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주말에 있다 보니까 네. 제 생활 속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 음식을 또 시켜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배달앱을 많이 했고 저희가 그렇죠. 또 시켜 먹을 수만은 없으니까 예. 요즘 이제 스타트업 중에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배송을 도착하는, 해주는 마켓이 있어서 그것도 좀 활용을 했고요. 오. 세탁도 이제 습해지니까 집에서 세탁하기 싫어가지고 예. 그 세탁 하는 앱들 그러니까 예, 수거해서 예. 다시 배송까지 해주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좀 활용해 봤습니다. 네. 뭐 쉬는 동안에도 꾸준히 스타트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생활하고 계시는 최성진 대표님. 자, 역시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나와서 뭐 규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뭐 지난주 이번 주에도 바로 어제도 이제 국회에서 두 건이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열려서 제가 두 군데 다 참석은 못하고 한 군데 이제 참석을 했고요. 융합 컨텐츠 포럼에서 그 개최하는 그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정책 토론회라는 곳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또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스타트업을 위해서 왜 규제 혁신이 필요한가 말씀드렸고 어제 그 자리는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한국, 중국, 일본의 규제 현황을 좀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던 것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주변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 좀 그런 부분에 개혁이 좀 더딘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중국은 뭐 그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어제 좀 의미 있었던 거는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중국 진출을 도와주는 분이 직접 한국으로 오시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그 스타트업을 하셨던 창업자분이 또
그 오셔서 직접 예.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또 그 새로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인상 깊었던 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중국의 공유 자전거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이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존에 없던 거다 보니까 길거리에 아무데나 세워두고 예. 뭐 이게 또 사회 문제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너무 과잉 투자가 돼서 그 자전거들이 버려지고 뭐 시민들이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세워두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한 역할이 뭐냐면 선을 그어주는 정부라고 해서 네. 그 이제 인도 쪽에 선만 그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규제는 아니고 시민들 보고 가능하면 이 선에다가 세워둬라. 네. 그럼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그게 인도에 이제 있으니까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시민들도 나중에 그거를 자기도 타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뭐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인상이 깊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저희 승차 공유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일본도 이제 택시 업계가 되게 강력한 곳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승차 공유나 이런 데 대한 규제는 없고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은 일본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워본 적은 없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체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스타트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런 규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규제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정말 뭐 좀 힘이 더해지는 이런 규제 혁파들의 힘을 좀 더해지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힘이 더해지는 건지 아니면 좀 안타까운 건지 참, 예, 네. 좀 뭐 말씀드리기 예. 그런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네. 네. 이제 이재용 대표라고 네.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네, 예, 스타트업 다음 업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창업자로 예. 성공한 벤처 1세대로 잘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분이 2007년에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나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 뭐 소풍이라고 또 있고요. 그다음에 옐로우독이라는 투자사를 만들고 또 소셜 임팩트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소카나 플러스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뭐 공공 그라운드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 이제 소카의 대표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고 네. 지난주에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죽하면 내가 나섰겠냐 이런 그러니까 11년 만에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를 예. 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든지 이런 사회적 환경 이런 것은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좀 그런 사실은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분하고 네. 같이 일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극도로 좀 이제 언론 노출을 꺼리시는 좀 은둔형 뭐 예. 네이버의 이혜진 전 의장도 좀 언론 노출을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더 언론에 안 나오시는 분인데 뭐 직접 언론에 네.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예, 그만큼 답답하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의미죠. 예. 자, 그래도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를 좀 하시면서 이런 스타트업 시장에는 아무래도 활기를 좀 불어 넣어 주시지 않을까요? 네, 뭐 선배 창업자로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예, 역할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3주째 매주 이 스타트업 규제 혁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좀 지금 이 규제라는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규제 혁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근데 또 이제 규제가 개선되고 혁신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스타트업들은 규제가 바뀐 다음에 좋아진 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실제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보면 저도 사실은 이제 규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담으로 법률 전문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다 법률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법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데 예. 자기 분야 경영을 하다 보면 예, 그만큼 또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무슨 법이 문제다라는 걸 알고 이제 상의를 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법률 특허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저희가 예방적 상담도 해드리고 뭐 계약서라든지 회사 등기 문제, 법률 계약서, 뭐 회사법이나 상법 그리고 규제 때문에 되는 부분 계속 그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대한변협하고 스타트업 1대1 법률 지원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매칭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혹시 그 무료로 지원되는 법률 그 상담이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신 스타트업은 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정도라면요, 이 스타트업 관련 뭐 법률 전문가나 아니 뭐 스타트업 관련 이 법률 관련 스타트업이 다시 또 등장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이 법률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법률 이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네. 대한변협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공익활동 차원에서 이제 하시는 거고, 예. 뭐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그 스타트업 전담 팀을 꾸린다든지 예. 이런 이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그런 대형 로펌 같은데 법률 비용을 지불할 만큼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형 로펌이 어떤 이제 그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그 열리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대형 로펌들이 그 장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비교적 낮은 자문료로 그런 이제 그 신기술에 대한 문제나 투자, 지적재산권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제안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 그 분야 스타트업 혹시 뭐 알고 계신 곳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네네.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 스타트업이 사실 그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혁신을 통해서 네. 새로운 이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법률 분야도 사실은 이제 리걸 테크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이제 법률 시장이 크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좀 이런 그 법률 관련 법률의 이제 기술을 그러니까 리걸의 테크를 결합시킨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속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미국 대법원에서 그 인공지능 AI가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판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다 하고 뭐 그런 이제 기술적 논의들이 활발하고 하는데 뭐 약간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좀 약간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네. 그 이유가 법률 시장에도 또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법률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또 공급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로스쿨을 통해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 분들을 매칭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또 이제 법률 브로커가 금지되어 있어서 예. 중간에 수수료라든지 소개시켜 주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 뭐 몇 가지 이제 스타트업 소개시켜 드리면 뭐 온라인 계약서를 이게 도와주는 모드사인이라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요. 네. 이런 건 뭐 애플리케이션인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온라인상에서 예. 계약서를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하고 변호사 찾기 뭐 그다음에 법률 서비스를 직접 이제 매칭해서 제공하는 헬프미라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와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로톡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해서 법률 정보 구축하는 이제 아이리스 이런 곳이 있고요. 네. 뭐 이 중에서 이제 헬프미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이기도 한데요. 네.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이 현직 변호사십니다. 여기 박효연 대표가 또 여성 CEO로 이제 스타트업을 네. 창업해서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제 변호사로 로펌에서 활동하시다가 좀 이런 거에 한계를 느껴서 이 법률 시장에도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네. 좀 기술을 결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은 그 법률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네.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많이 낮춰 놓았습니다. 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네. 접근성 면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률 분야에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그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큰맘 먹지 않으면 힘든 것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단 진입 문턱도 낮아질 테고요. 또 비용 같은 부분도 상당 부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글쎄요, 리걸테크 저는 좀 전망이 좀 좋다라고 보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더디지만 앞으로 좀 폭발적인 성장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속해 있는 스타트업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규 대표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B스쿨의 대표 구민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했고 미국 뉴욕에서 MBA를 공부한 후에 그리고 카투사와 무역회사를 다닌 경험으로 미국과 한국, 인도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인도요. 네, 예, 미국과 외국에서 인도입니다. 창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핵심 인력들은 현재는 인도에 다 있고요. 그리고 네. 한국과 인도를 연결해서 지금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일단 DB스쿨 이름이 특이하네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그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거를 짧게 부르면 DB라고 해요. 그렇죠. 저희는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에서 DB스쿨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스쿨은 그러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스쿨은 학교, 뭐 예. 교육 이런 의미겠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학교, 학교? 교육,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걸 또 말씀하셨듯이 스쿨이 또 뒤에 붙은 걸 보면 그래도 교육을 또 유치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출판사와 협력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그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네. 현재 교육 시장에 계신 분들, 네. 학교나 학원 그리고 선생님들, 과외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거대한 온라인 스쿨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걸 또 인도랑 연계를 하셨다고 하는 거는 네. 어떤 인력 같은 걸 좀 인도와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술인가요? 예. 아닙니다. 그 사실 이제 제가 인도에 가서 창업을 했고요. 네. 좀 특이하지만은 인도에서 한 6개월 정도 네.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살면서 저희 팀 멤버들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있는 R&D 센터 그리고 사실상 거기서 기획 모든 운영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마케팅과 그 현재 있는 출판사들과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어 학습 교재 관련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자책 같은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교육 출판사와 협력을 해서 인도와 그리고 저작 도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개발한 저작 도구가 있는데 그 저작 도구를 통해서 DB북이라는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만듭니다. 이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학습자와 그리고 학원, 학교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뭐 유튜브 원어민 동영상과 융합한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자책과는 좀 강력한 차별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원어민 검색 엔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단어를 쓰면 이를테면 해브피피라는 장면을 검색하고 싶으면 해브피피를 검색어를 치면 그 장면이 쓰인 유튜브 원어민 영상을 찾아서 그 장면만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과 현재 나와 있는 교재, 토익, 토플, 수능, 뭐 중국어 교재, 일본어 교재와 융합해서 어떤 멀티미디어 전자책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일반적인 교재나 사전보다는 확실히 좀 유용할 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이런 분들께 한번 활용을 권한다, 추천을 권한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분들에게 이게 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시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토익이나 토플, 뭐 중국어 같은 경우는 HSK, 네. 일본어 같은 경우는 JLPT 같은 시험이 네. 있습니다. 이런 시험 공부를 원어민 영상과 함께 전자책으로 저희 DB스쿨에서 공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이메일이나 면접 영어 역시
이런 원어민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일반적인 영어 공부, 회화 공부보다는 이 시험을 앞둔 분들께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철학적으로는 봤을 때는 일반적인 영어 공부에 더 효과적이긴 하나 현재 저희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출판사가 시험 공부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런 교재를 한 200종 정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토익, 탭스 같은 이 자격증 관련 소식을 또 전해드리는 날짜가 있고 한데, 자, 전자책이라고 하면 이런 건 뭐 대부분 인터넷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저희 앱스토어나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네이버나 구글에서 DB스쿨이라고 치면은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렇죠? 웹사이트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교재인데, 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다 해주세요. 네, 네. 네, 저희 교재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전자책이다 보니까 시중 교재보다 한 50%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전자책의 경우는 복제를 할 때 사실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유통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형태가 소유가 아닌 사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이 전자책을 통해서도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못지않게 또 그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뭐 딩고라 그러나요? 등등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영어 공부를 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글쎄요. DB스쿨의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존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어민 영상을 볼 수 없다라는,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행동을 좀 제한하는 방법이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만 보게 되는 경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민 영상, 이를테면은 해부 PP를 찾고 싶으면 오바마가 직접 해부 PP를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차별점이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저희가 부가 기능으로 제공하는 뭐 단어장이라든지 네. 북마킹 기능,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일방향적인 단순히 좀 수용적인 공부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소통을 해가면서 양방향적인 영어 공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철학과 또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또 미국에서는 MBA를 공부를 하셨는데 갑자기 교육 분야 스타트업을 하시게 될 때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인터넷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사실 모든 분야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만 유독 혁신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현대 사회에 저희는 대부분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서 지식의 90%를 지금 습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 더 이상 외우고 다니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는 지식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습관을 이미 길러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이나 메일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에서만 사실은 저희는 과거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죠. 뭐 이를테면 물리적 책을 꼭 필요로 하거나,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교실에 가야만 네. 하죠.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손으로 쓴 노트북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네.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인터넷에서의 상식과 그리고 교육에서의 어떤 혁신되지 않는 부분들을 융합해서 네. 교육 사업 전체를 혁신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DB스쿨 같은 경우는 DB북이라는 게 있어요. 네. DB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책과 인터넷 컨텐츠를 융합하기도 하고, 또 플러스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융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DB 노트를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을 언제나 저장시킬 수 있죠. 이를테면 뭐 단어장이나 오답 노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B 클래스를 통해서 선생님과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학습자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말씀하실 때 아날로그 교육에 좀 벗어나서 네. 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에 대한 그 효과를 강조를 하셨는데, 네. 글쎄요. 아직 그래도 정말 긴 시간 이어진 아날로그 교육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DB스쿨의 이런 교재나 교육법 자체가 좀 효과가 있다는 게 많이 입증이 됐습니까? 이런 걸 보시고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지금 학습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선생님들이나 지금 현재 출판사들,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메이저 출판사들이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추가적인 상품 개발을 할 정도로 네. 업계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뭐 교육 스타트업은 오늘 또 처음 만나 뵙는데요, 대표님. 이런 DB스쿨 같은 이런 교육 분야의 스타트업의 성장세는 좀 어떻습니까? 교육 분야는 전통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통 기업들도 많이 뛰어드는 시장이고요. 특히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만 해도 시장이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그렇죠. 이제 할 네.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이 있으면서도 또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라는 이제 그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컨텐츠를 갖추거나 아니면 DB스쿨처럼 애초에 기획을 글로벌로 해서 뭐 인도, 미국과 같이 이제 원어민 그 생활권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같이 한다든 글로벌적인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DB스쿨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 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까지 걸어왔던 공부했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하시면서 분명히 좀 어려움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당연히 힘든 점이 많았고요. 일단 IT 공부부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있어요. 네. 그게 검색 엔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동영상을 찾아내는 검색 엔진인데 이것만으로 예전에 구글에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추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업 기회를 사실 살리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실패를 잊고 다시 이제 투자 유치와 그리고 사업 파트너를 만들고 그리고 추가적인 R&D를 해서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가다듬어서 현재에는 새로운 이제 제품 DB스쿨이라는 제품을 런칭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투자 유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지원이나 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또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커뮤니티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제가 사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제가 총무 역할도 하고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에듀케이션 포럼이라는 곳에서도 역시 네. 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스타트업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트워킹이나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서로 이제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K글로벌이라는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게 된 네.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국 스타트업이 받게 되는 좀 냉정한 평가, 네. 오히려 그런 것들 좀 많이 경험하게 돼서 좀 뭐 그런 면에서 혹시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자극을 좀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지원책들이 이런 스타트업 DB스쿨을 포함해서 이런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이제 조인을 해주시면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나 네. 아니면 저희 이제 회원 멤버들이 뭐 어드바이스를 준다거나 뭐 실질적인 시행착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DB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창업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환경과 또 뭐 미국, 인도의 스타트업 환경과 분명히 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스타트업들이 좀 많은 환상을 갖고 있기도 한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실리콘밸리로 네, 대표되는. 맞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창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인건비도 너무 한국에 비해서 뭐 두세 배에 가까울 정도로 네. 되고 사실상 정부 도움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에서도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심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역시 비자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로 시장의 성격도 굉장히 다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나 뉴욕이나 LA나 다 뭐 각각의 도시마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좀 많이 힘든 시장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기회를 보게 된 게 일단 인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저렴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CEO는 인도 분이에요. 네. 이와 같이 사실 굉장히 많은 탤런트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 인맥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융합했을 때 좀 다국적 스타트업으로서의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뭐 시간을 돌리거나 다시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시면 여전히 똑같은 방식의 지금의 모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몰라서 했던 것도 있고 왜 모르면 조금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처음에는 저는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향이라는 것에 좀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미국과 인도는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했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건 한 4~5배 어려워가지고 많은 고생을 해서 예.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실은 지금에는 그 고생을 넘고 나니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어서 사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서부터 이 스타트업을 먼저 하신 선배로서 또 이런 해외에서의 스타트업을 좀 시작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아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뭐 차라리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 그런 어떤 제3세계라고 불러지는 네. 곳에 굉장히 많은 시장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시장도 크고 있고 인력 역시 굉장히 저렴하고 훌륭한 인력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으로 일단 가서 네. 현지를 경험하고 초반부터 글로벌 세팅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예, 시행착오 끝에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DB스쿨. 자, 앞으로의 좀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의 계획은 지금 해외 출판사들과의 그 메이저 역할을, 그러니까 해외 출판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외의 각 나라에 저희 거점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 회사와 지금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인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인공지능 회사와 협업해서 빨리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저희가 출시를 해서 네. 모든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출판사들이 지금 인공지능 개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뭐 매번 이 스타트업 대표님 나오시면 제가 또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그래도 참 이 스타트업 하길 잘했다. 가장 좀 기쁘고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사실상 저는 지금이 가장 네. 좀 보람을 느끼는 기간이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런칭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한테 지금 연락을 받고 있고 예. 협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동안 R&D를 했었던 저희 제품이 네.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많이 고생을 또 하셨으니까요. 이런 걸 또 발판에 삼으셔서 더욱더 쭉쭉 뻗어나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또 DB스쿨의 구민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